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의 썰 최규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테판 말라르메의 아주 어려운 난해시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는데 보통 그 시의 첫 행을 따가지고 그걸 제목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행이 이제 제 순결한 손톱들이 그들 줄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흔히 이 시를 익스 가군의 소네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는 이 가군이 익스, 프틱스, 스틱스, 또 닉스, 픽스 이렇게 그 드물게 쓰이는 그 익스라는 그 가군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군을 따가지고 그 소네트 어닉스, 소네트 가군을 갖는 그런 소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프랑스 시 중에 아주 특히 말라르메 시 중에서 특히 난해한 시 한 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네트 오닉스, C'est puis rongle très haut. 제 순결한 손톱들을 뭐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르메는 이 시를 두 번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 쓴 시는 저 자신의 알레고리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소네 알레고리크 드 lui-même, 저 자신의 알레고리 소네트, 이렇게. 이때는 처음에 쓸 때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이 나중에 쓰여진 이 시는 제목이 없죠. 그 처음에 쓰여진 저 자신의 알레고리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시는 시 자체가 자기 반영적이며 말라르메의 시적 이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쓴 시는 제목이 없는 대신 그 특이한 가군 노식에 따라 X 가군의 X 가군의 소네트, 소네트 오닉스, 혹은 이 시의 첫행 제 순결한 손톱들이 그들 줄만으로라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것으로 제목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말라르메 후기 작품 중에는 그 제목이 없는 시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흔히 그 시의 그 첫 행을 따서 제목을 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는 매우 독특한 운율을 갖고 있는데, 두 일령과 이연에서는 남성은 X와 여성은 O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1년과 2년에서 지금 그 가군만 보면은 오닉스, 남성운이죠. 랑버더 4 여성은 익스오르 이렇게 교차원으로 되어 있죠. 또 2년도 프틱스 소노르,
섹스 소노르. 이렇게 그 남성과 X라는 남성과 O라는 여성은 이렇게 교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과 4년에서는 그 거꾸로 이걸 바꿔서 요 X 남성운에 을을 붙여가지고 이걸 여성운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성운 X와 남성 요 오로 여성운에서 요 을을 빼가지고 오로 남성운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1년과 2년과 이렇게 거꾸로 운율을 만든 거죠. 보면은, 자, 3년과 4년에서 보면은, 오로 남성은, 닉고로 남성은, 익스, 닉스, 여성운이 됐죠. 안거르, 픽스. 그래서, 그러니까 1년과 2년에서의 가군을 뒤집은 거죠. 남성운과 여성운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려면은 이 시를 쓰는 과정에서 익스로 끝나는 운율을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를 운율로, 삼는다는 것은 참, 특이한 그런 일이죠. 이제 이걸 찾다 보니까는 찾지를 못해가지고 뭘 하나 어떤 시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고심하다가 이 푸틱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요거 이제 푸틱스가 뭐냐면 요 이연의 첫 행에 나왔죠. 푸틱스.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그 단어, 이 단어는 사전에도 없는, 뭐, 어떠한 그런 언어 사전에도 없는 그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자신이 만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가군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이 단어를 순수하게 시적이고 마법적인 요소로 만들기 위한 요소였다. 그러니까 순전히 그 어떤 그 가군의 마법을 위한 그런 어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푸틱스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는 단어로 소리의 음악성과 추상성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어떤 시어가 여기 조금 더 읽읍시다. 여기에서 시어들은 외부의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 즉 의미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다. 마치 추상회화에서 선과 색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푸틱스라는 시어는 이거는 그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거고 다만 음악에서의 한 음표처럼 또 회화에서의 한 색이나 선처럼 그렇게 어떤 그 추상적인 그런 기호로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존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시어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시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자, 말라르메가 소네토닉스를 단순한 시가 아니라 무와 반영, 여기 무는 내용인데, 내용과 리플렉션, 그 반영, 반사해서 비치는 거죠. 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메타시적 작품으로 의도했음을 보신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 소네트의 두 가지 주제가 무와 반영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가 아무 의미가 없진 않은 거죠. 이런 무와 반영이라는 이런 주제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이 시는 말라르미 시 중에서 가장 난해한 시 중에 하나죠.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 전체 소네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형시죠. 정형시고 또 운율도 가군도 제대로 되어 있고 아주 형식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우선 그 번역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 순결한 손톱들이 그들 줄 만호를 드높이 봉종하는 이 한밤 횃불 주자 고뇌가 받들어 올리는 것은 불사조에 의해 불태워진 수많은 저녁꿈. 어느 유골 항아리도 그를 거두어들임이 없고. 요 번역은 이제 황현산의 그 번역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2연, 빈 객실, 장식 위에는 공허하게 울리는 폐기된 골동품, 소라껍질도 없다. 무가 자랑하는 이 물건만 가지고 주인이 지옥의 강으로 눈물을 길러갔기에. 그러나 비어있는 북쪽 십자창 가까이 한 황금이 필령 한 수정에게 불꽃을 걷어차는 밀각수들의 장식을 따름인가 모진 숨을 거두고 그녀 거울 속의 나신으로 죽었건만 액틀로 닫힌 망각 속에는 부박힌다. 이윽고 반짝임의 질중주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이게 거의 번역이 불가능한 그런 시를 참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이 번역자의 번역을 그대로 갖다 실었습니다. 이게 보다시피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년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네토닉스 스테판 말라르메. C'est puis rongles très haut dédiant l'Eronix. L'angoisse se minuit et soutient l'angoisse de fort. 어쨌거나 대체적인 의미라도 좀 파악이 돼야 이 시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옹르는 손톱, 저의 그 순수한
손톱 트레우 아주 높이 내디형 뭐 받들다 여기서는 봉정하다 이렇게 했는데 레 오닉스 이 오닉스는 일종의 그 보석의 일종인데 뭐 미술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오닉스. 그래서 여기서 줄마노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이 보석에 이렇게 뭐 줄이 쳐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순결한 손톱이 그들 줄마노를 드높이 봉정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l'angoisse minuit soutient l'angoisse de fort mes rêves vespérales brûlés par le phénix. 앙고아스 고뇌 이 일련의 주어가 되는 말이 랑고아스 고뇌입니다. 스미니 자정 오늘 밤 자정 수티행 뭐 떠받들다 지탱하다 그런 뜻인데 떠받치다 그 다음에 랑바드 포르는 이제 횃불을 드는 사람 여기서는 횃불 주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올림픽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횃불을 들고 이렇게 뭐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합니다. 그 다음에 mes rêves vespérales. vesperal은 저녁이라는 뜻인데 저녁에 수많은 꿈. 그러니까 이거는 그 l'angoisse soutient à mes rêves 이렇게 된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고뇌가 저녁에 수많은 꿈들을 떠받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수민이 여기서는 이 한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오늘 밤 자정, 민우의 자정이죠. 그 다음에 롱파더 포르는 여기서 횃불 주자인데 이것은 여기서 랑과스와 동격으로 쓰인 거죠. 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횃불 주자 고뇌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래서 이 한밤 스민의 횃불 주자 고뇌가 수티행 받들어 올린다. 뭐를? mes rêves vespérales. 저녁에 수많은 꿈. 근데 어떤 꿈이냐면 보일레 발르 페닉스. 페닉스는 불사조죠. 그 불사조에 의해 태워진 불사조에 의해 불태워진 수많은 저녁 꿈을 바치고 있다. 그런데 이 저녁 꿈이라는 것은 que ne recueille pas de cinéraire en force. 시네르 en force가 이제 유골함을 말합니다. en force, 시네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골함. 그러니까 그 재를 담는 그 항아리, 유골 항아리. 그래서 헛괴는 뭐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끈 호케이 바드 시네카의 크랑포르 어느 6월 항아리도 그를 거두어들임이 없고 여기서 이제 이하가 끄가 관계 대명사일 텐데 이하의 관계절의 주어가 주어가 분명치가 않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번역을 보면은 이 시네헬 항포르를 주어로 본 것 같아요. 어느 6월 항아리도 거두어들이지 않는, 환영하지 않는 그런 저녁꿈.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 황현산의 그 일련의 그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년에서는 먼저 태양, 불사조. 여기서 불사조라는 것이 태양을 말한다는 거죠. 왜? 태양은 저녁 때 죽었다가 아침에 다시 살아나니까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그런 존재니까 불사조라고 할 만하죠. 태양 불사조가 밤을 맞아 사라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피운 불길인 황혼에 타버리는 이 새는 다시 태어날 것이기에 유골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피운 불길인 황혼. 그러니까 그 저녁이 돼서 이제 태양이 질 무렵에 황혼이 찾아오면은 그 황혼이라는 불길에 스스로 타서 재가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 불사조는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유골이 필요 없는 거죠. 유골이 없으며 여기서 어느 유골 항아리도 그를 거둬들임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라는 거죠. 따라서 유골 항아리도 없다. 한밤에 고뇌하는 한정씨는 이 주어요. 그 황혼의 추억을 모아 밤하늘의 별빛 같은 의지를 가다듬지만 그러니까 황혼의 추억을 가지고 어떤 그 밤하늘의 별빛 같은 의지를 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말하름에 있어서 이 하늘의 성자, 이 별자리는 어떤 우주 질서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북두칠성인데, 그것이 이제 말하름의 시의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뭐 변화하고 사라지고 이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무로 만들고 다시 거기에서 그 이데아 말라름의 시의 이상인 그 이데아로 다시 피어나게 하는 게 이제 말라름의 시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별빛 같은 의지라는 것은 그런 의지를 말합니다. 그가 받들어 올리는 것 역시 수많은 저녁 꿈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제 저녁 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런 시적인 이데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 황현사는 이렇게 일련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그런 주석가들이 연구가들이 연구해 놓은 게 있는데 뭐 다르게 해석하는 연구가들도 많이 있죠. 자, 그다음 2연으로 가겠습니다. Sur ces crédences au salon vide, nul ptix abolit biblo d'inanité sonore. 이 크레당스라는 말은 식기대, 제기단, 여기서는 장식장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오 살롱 비드, 그러니까 빈 객실, 살롱 비드, 빈 객실. 그러니까 빈 객실 장식장 외에는 닐 푸틱스, 푸틱스도 없다는 얘기죠. 푸틱스도 없다. 요 푸틱스가 이제 그 문제 그 어휘인데, 요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말라르메에서 이 푸틱스는 시 자체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언어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이 단어가 형식적으로 완벽하지만 고정된 의미가 없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로부터 해방된 그런 단어를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요. 이는 시인이 운율의 마법만을, 운율의 마법. 그러니까 그 운율 가지고 어떤 운율만으로 그 마법처럼 어떤 아름다움과 의미를 창출해내겠다는 이제 그런 의도겠죠. 무에서 아름다움과 음악성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무에서 아름다움과 음악성을 창조할 것인가. 그러니까 푸틱스라는 단어도 일단 이거 형태가 있고 또 소리가 있으니까 뭐 전혀 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그 음악에서 한 음표나 그 회화에서 한 색이나 선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는 아무 어떤 지칭 대상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음과의 어떤 상호작용, 그 배합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창조해내듯이, 그러니까 시도 이제 그러길 기대한 것이요. 그래서 이 말라름의 그 후기시들은 굉장히 음악의 상태를 동경하고 그 시가 음악처럼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이 푸틱스는 어떤 해석자는 이렇게 조개 껍질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소라껍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틱스. 그러나 이것이 무슨 뭐 사전적인 그런 의미 해석은 아니죠. 그래서 아볼리 비블로, 비블로는 골동품, 아볼리는 폐기된. 그다음에 이난이 때는 뭐 공허함, 부질없음, 소노르, 울리는. 그래서 공허하게 울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허하게 울리는 폐기된 골동품. 여기서 이제 프틱스에 대한 부가 설명이겠죠. 이 프틱스라는 것이 공허하게 울리는 폐기된 골동품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프틱스조차도 없다, 이게 없다는 얘기죠. 빈 객실, 장식장 위에는 공허하게 울리는 폐기된 골동품, 소라껍질도 없다. 지금 빈 객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 객실이죠. 그 공허한 소라껍질조차도 없다는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가로치고 car le maître est allé puiser des pleurs au Styx. 왜냐하면 그 주인이 객실의 주인이겠죠. 그 주인이 갔다, 퓨이제, 그러니까 물을 뜨다, 물을 깃다, 이런 얘기인데, 플레이하고 눈물, 오스틱스. 스틱스는 이게 지옥의 강이죠. 지옥의 강. 지옥의 강으로 그 눈물을 길러갔다. 이제 뭐 퍼내다, 이런, 그러니까 눈물을 길러갔다. avec ce seul objet dont le néant sonore. avec ce seul objet. 다만 이것만 가지고 어떤 물건이냐면은 동르네옹 소노, 네옹, 그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말라르메가 사용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 네옹은 그 허무, 보통 허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라고 그랬네요. 그 허무가 스스로 자랑하는 이 물건만 가지고 자, 이것도 여기서 이 물건은 아마도 이 프틱스라는 이 물건이겠죠. 근데 허무가 자랑하는 그런 물건이다. 허무. 이 말라르메가 사용하는 이 허무라는 개념은 아주 그 말라르메 시학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면은 그 말라르메의 그 시의 이상이 어떤 그 가시적인 현실적인 것을 무화해 갖고 허무로 만들어 갖고 그 허무로부터 다시 어떤 새로운 그 이데아의 그런 대상을 창조하는 것,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허무는 말라르메 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허무는 스스로 자랑할 만한 거죠. 그래서 무가 자랑하는 이 물건만 가지고 주인이
지옥의 강으로 눈물을 길러갈게. 우리가 이런 난해한 시에서 어떤 논리적인 명확한 그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말하자면 뭐 대부분의 시가 그렇듯이 어떤 대상을 환기하고 암시할 뿐이지, 예? 어떤 뚜렷한 그 의미를 지칭하지는 않죠. 다시 한번 보면 빈 객실, 장식장 외에는 공학에 올리는 폐기된 골동품, 소라껍질도 없다. 무가 자라하는 이 물건만 가지고 주인이 지옥의 강으로 눈물을 길러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년으로 하겠습니다. Mais proche la croisée, honore vacante, alors agonise selon peut-être le décor. Des licornes riant du feu contre une nixe. Mais proche la croisée, croisé는 그 객실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창, 십자창, 그 십자로 되어 있는 그 창문을 말하는 거죠. 창문. 오너 바kon트 북쪽인데, 그 비어 있는 북쪽. 이 바kon트가 여성이니까 아마도 이 코아제를 꾸며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쪽에 비어 있는 그 십자창 가까이에, 그러니까 객실 북쪽에 이제 십자창이 하나 있는 거죠. 아노, 아고니즈. 아고니즈의 동사로 쓰인 건데, 뭐, 죽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그 황금, 아노르. 하나의 황금이 죽어가고 있다. 죽어간다. 슬롱 뿌테트르 데코르. 아마도, 데코르, 장식이죠. 장식을 따라서, 어떤 장식이냐면은, 리꺼르가 이제 일각수죠. 일각수. 뿔이 하나인, 그런 동물인데, 일각수. 그러니까, 그 일각수의 장식을 따라서. 근데 어떤 일각수냐면, 휘영드스. 휘에는 말다이가 뒷발질하다 이런 뜻인데, 그 불꽃을, 뒷발로 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꽁트르 위는 닉스. 닉스는 물의 요정. 그 물의 요정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물의 요정을 향해서 물의 요정에 대항해서 그 불꽃으로 밝힐지라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근데 이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북쪽을 향한 창문의 맞은편 벽에는 잠시 그 빛을 지키는 것이 있다. 거울이 있으며 그 거울을 금칠 장식으로 둘러싼 액틀이 있다. 여기서 그 하나의 황금이라고 한 것은 그 거울의 금칠 장식이라는 거죠. 이제 거울 틀이 있으면 그걸 둘러싼 그 장식, 그것이 이제 금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그 빛이 죽어가고 있다. 왜? 밤이 됐으니까.
액틀에 부조된 일각수들과 수종이 죽는다. 근데 그 액틀에는 그 일각수와 수종이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설에 따르면 순결의 상징인 일각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순결한 처녀들 뿐이다. 처녀가 옷을 벗어 젖가슴을 내보이면 일각수가 그 품에 들어가 젖을 빤다. 그러면 처녀는 그때 이 순결한 짐승을 사로잡을 수 있다. 이 시에서 그 처녀의 역을 그 수정, 물의 요정이 맡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각수하고 수정하고 지금 그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에게 불꽃을 걷어차는 일각수, 이 말이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이 무르익은 요정은 여기서 수정이라고 한 거, 이 수정은 물론 아직 물빛으로 번들거리고 있는 거울의 표면에 다는 것이 아니다. 요정은 일각수들을 붙잡겠지만 일각수들의 부조인 황금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거울의 수면도 그 빛을 잃는다. 그래서 수정은 이렇게 죽는다. 자, 이건 어떤 그림일까요? 지금 빈 객실이 있고 그 북쪽에 창문이 하나 나 있는데 이 창문이 이제 이를테면 거울이 되는 거죠. 거울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거울에 이 테두리가 이제 금칠 장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수정, 그 물의 요정과 그 일각수가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물의 요정은 그 물빛으로 번들거리고 있는 거울 표면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빛이 좀 살아 있어가지고 그 거울 표면에 물결처럼 이렇게 그 어린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아직은 이제 그 완전히 밤이 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번들거리고 있는 거울 표면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요정은 일각수를 붙잡겠지만 일각수들의 부조인 황금의 빛이 사라지는 순간, 그러니까 완전히 밤이 오는 거죠. 거울의 수면도 그 빛을 잃게 된다. 그래서 수정은 죽는다. 자, 이것도 그 의미가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 같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Elle défend nuit en le miroir encore que dans l'oubli fermé par le cadre se fixe de scintillation sitôt le septiore.
여기서 엘레는 그 물의 요종이겠죠. 수종. defunct는 뭐 사망한, 죽은, 사라진 이런 뜻인데, 누이 벌거벗은 어느미화. 그래서 그 수정은 이제 거울 속에서 벌거벗은 채 죽어 있다는 얘기죠. 그녀 거울 속에 나신으로 죽었건만 encore 아직 그 donc l'oubli fermé par le cadre. cadre가 이제 그 거울 틀을 말하겠죠. 그 틀에 갇혀 있는 그 망각 속에서, 그 틀에 갇혀 있는 망각 속에서 스픽스, 고착된다, 고정된다, 푹 박힌다. 뭐가 푹 박히냐면, sentation, sitôt, receptive. sensation은 어떤 반짝임, 반짝이는 빛 이런 뜻인데, 세튜어르는 이제 칠중주, 칠중주인데, 그 음악에서 칠중주죠. 그러니까, 요 칠중주라는 것은 사실은, 뭐, 반짝이는 칠중주니까, 이것은 그 밤하늘의 그 북두칠성을, 대신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셉티올이 북두칠성이라는 여기는 먼저 한번 읽읍시다. 거울과 창문. 거울은 북두칠성을 반사하며 큰 곰자리죠. 강도국수 큰 곰자리. 하늘과 버려진 집을 연결한다. 이 거울 속에 북박혀 있는 이 북두칠성은 이제 하늘과 이 버려진 집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창문은 내부와 외부 세계를 잇는 시적 상징으로 자주 사용된다. 그렇죠. 창문이라는 건 참 묘하죠. 닫혀 있으면서 또 열려 있죠. 북두칠성은 우주질서의 상징이다. 자, 우선 황현산이 해석한 이 마지막 연을 봅시다. 마지막 연에서 수종이 발가벗은 몸으로 죽고 빛을 잃은 액틀이 거울을 어둠 속에 닫아놓고 있을 때 마침내 저 북쪽 하늘에 7개의 별이 거울 속에 부박힌다. 그렇죠. 이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이 시는 또한 7개의 별 북두칠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거울을 통해 이 별들이 2배로 반사되어 14개의 별이 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7개 있고 북두칠성이 있고 또 거울에 비친 7개의 별이 또 있으니까 이런 어떤 반사 놀이를 통해서 별이 14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14개 별이라는 것은 또 뭘 떠올리게 하냐면 이 소네트 형식이라는 이 시 형식이 14행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는 시의 14행 구조와 연결되며 시 자체가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알레고리라는
말라리아의 성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음, 제일 먼저 의시가 쓰여졌을 때는 이런 소니 알레고릭 리멤버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저 자신을 우위하는 소네트다.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알레고리라는 말라림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 시의 문명을 따진다면 이 북두지성의 칠중주는 한밤에 고뇌하는 정신이 그 손톱에 불을 붙여 하늘로 받도 올렸던 그 횃불이다. 그렇죠. 이 북두지성이 바로 그 고뇌하는 정신이 받들어 올렸던 그 횃불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1년을 보면은 제 순결한 손톱들이 그들 줄만호를 드높이 봉정하는 한밤의 횃불 주자 고뇌가 받들어 올리는 것 이렇게 되는데 이 고뇌가 받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그 칠중주 7개의 별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겠네요. 그 다음에 시인은 지상적인 모든 것을 부정한 뒤에도 마지막 남은 빛인 제 의지를 본다. 마찬가지로 그의 시는 모든 지상적인 빛의 간섭이 사라진 자리에서 제 자신의 반영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주제가 이제 무와 반영, reflection, 이라고 이제 말라르메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은 이 시는 전체적으로 그 메시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그 시학, 자신의 시가 꿈꾸는 것을 그 알레고리로다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번역문이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순결한 손톱들이 그들 줄만호를 드높이 봉정하는 이 한밤 횃불 주자 고뇌가 받들어 올리는 것은 불사조에 불태워진 수많은 저녁꿈 어느 유골 항아리도 그를 거둬들임이 없고 빈 객실 장식장 위에는 공허하게 울리는 폐기된 골동품 소라 껍질도 없다. 무가 자랑하는 이 물건만 가지고 주인이 지옥의 강으로 눈물을 길러갔기에. 그러나 비어있는 북쪽 십자창 가까이 한 황금이 필경 한 수정에게 불꽃을 걷어차는 일각수들의 장식을 따름인가. 모진 숨을 거두고 그녀 거울 속의 나신으로 죽었건만 액틀로 닫힌 망각 속에는 북박힌다. 이윽고 반짝임들의 칠중주가 요 반짝임들의 칠중주가 아마도 말라름의 시적 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저 자신의 우연한 소네트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시, 예, 이것도 뭐 우리가 본 시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말라르메의 그 아주 어려운 난해의 시 중에 하나인 익스카곤을 갖고 있는 소네트, 제 순결한 손톱들이 그댈 줄만오를 C'est plus rongle très haut. 소네트 오닉스. 소네트 오닉스라는 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